자, 또 숲에 왔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초반에는 이것저것 잡다한 거 얘기하다가 한 주제가 있어서 또 그 얘기를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제 자동문 회사 다닐 때 이제 알게 된 그런 상황이고요.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니고요. 또 알려준 것도 없고요. 그냥 제가 그냥 그 현장에 가서 이것저것 보면서 또 일하면서 이제 알게 된 것들을 한번 그냥 제가 기억나는 것, 제가 이제 보고 듣고 하면서 이제 제가 습득하게 된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자동문에 이제 그 관련된 분들이 이제 조금 노하우가 노하우가 유출이 돼 버리니까 그분들이 이제 일하기가 약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쌓아왔던 노하우이지만 노출해도 얘기해도 전혀 피해가 없는 그런 내용들만 제가 쏙쏙 골라서 기본 상식, 이제 자동문, 문 이런 것, 유리 이런 거에 대한 기본 상식을 먼저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이제 일반 이제 한 개짜리 문, 이제 왼쪽으로 열리든 오른쪽으로 열리든 그런 문이 있습니다. 자동문. 이제 자동문을 이제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한쪽은 일반 그냥 움직이지 않는 유리가 되어 있고 또 한쪽은 움직이는 문, 자동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문, 이제 유리문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게요. 그게 이제 대부분 사람 키 높이보다는 커야 되겠죠. 2m 이상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다니기가 이제 불편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문과, 그러니까 자동문, 유리문 위아래로 보면은 이제 그 이제 H바라고, 그게 아마 스테인리스 철을 이렇게 감싼 그런 어떤 거예요. 그것도 꽤 가격이 나갑니다. 예. 그래서 그게 위아래로 되어 있잖아요. 예, 위아래로 되어 있고 아래 것과 위에 것이 약간 달라요. 예. 생긴 건 똑같이 생겼는데 위에 거와 H바, 상바, H바, 하바가 그 안에 이제 약간 다르겠죠, 당연히. 예, 약간 다릅니다. 예. 그 안에 이제 내용, 그 이제 생긴 모습이 약간 달라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것들 열쇠를 설치도 할 수 있고 그냥 수동 열쇠도 설치할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H바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H바 종류도 주로 이제 일반 H바, 그 다음에 이제 갈바 H바. 갈바는 이제 도장을 할 수가 있죠. 예, 페인트를 칠할 수도 있고 또 이제 CTG를 또 붙일 수도 있는 그런 게 갈바 H바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그냥 그 금속색, 은색으로 된 이제 H바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색도 있고요. 금색. 그렇게 있죠. 그리고 약간 검은색 계열의 그런 H바도 있죠. 그거야 그 철판 색깔에 따라서 다르죠. 철판은 대부분 이제 헤어라인, 대부분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헤어라인이라고 해요. 헤어라인이라고 해서 H 슬롯 L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이제 헤어라인이라고 해요. 통상적인 자동문 전부 다. 그리고 이제 골드, 그 다음에 이제 블랙, 갈바, 요렇게 종류는 요 정도밖에 없어요. 네 종류가 다예요. 헤어라인, 그 다음에 골드, 블랙,
그 다음에 갈바, 요렇게 네 종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다 강화 유리예요. 강화 유리인데 대부분 이제 CBT라고 해서 1.2cm죠. 12mm 그 두께예요. 대부분 이제 그 정도의 두께고 강화 유리라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예. 유리문이 굉장히 무겁고 부딪히면 아파요. 굉장히 아프고 잘 깨지지도 않고 문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이제 유리문을 잘 피해야 돼요. 그리고 부딪히면은 매우 아프기 때문에 잘 깨지진 않고 매우 아프죠. 그런 상태이죠. 대부분 이제 CBT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움직이지 않는 유리 이제 그거를 이제 픽스라고 하는데 픽스 유리는 대부분 8T입니다. 8T 0.8 얇아요. 예.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근데 대신에 8T는 좀 충격을 가하면은 쉽게 깨져요. 그래서 강화 유리이지만 좀 조심히 다루어야 되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자동문에 보면은 이제 뚜껑이 있는데 그 이제 기계를 덮는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위에서 떨어지면은 낙하하게 되면은 몸에 이제 스치면은 그게 철이기 때문에 스테인레스 강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스치면은 베는 거죠. 예, 그 철, 스테인레스 철에 이제 비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또 맞으면 아픕니다. 예. 맞으면 아파요. 그래서 항상 그 뭐 관리자들 뭐 아파트나 뭐 주택 관리자들이 한번 열어보실 때 조심해서 열어보셔야 되고 항상 장갑을 착용하신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조금 조심조심하게 그러니까는 그게 자동문이 굉장히 편리한 문이지만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또 뭐 이삿짐을 나를 때 대부분 이제 그 자동문을 끄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 이제 조심히 잘 다루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뚜껑을 이제 뭐 치게 되면은 이제 뭐 들고 가다가 뭐 이렇게 치게 되면은 그 뚜껑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이제 대부분 고정을 많이 하는데 고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자동문 뚜껑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히 자동문을 이제 통과하실 때는 조심히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문에 보면은 대부분 이제 거기 이제 무릎 쪽에 무릎 근방에 이제 그 안전빔이라는 게 다 설치되어 있어요. 대부분 뭐 90% 이상. 그래서 이제 문 사이에 뭐가 물체가 있으면은 그 센서가 이제 뭐가 물체가 있으니까 문이 안 닫히게끔 그렇게 이제 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문이 열려 있다가 닫히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5초든 뭐 10초든 뭐 이렇게 열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에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왕래가 많이 되면은 이제 안전빔이 작동을 하면서 문이 이제 안 닫히죠. 그런 경향이 있고 또 무선 그거는 뭐 얘기하면은 이제 자동문 회사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거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리고 뭐 그런 성향이 있고 또 유리 쪽에 대해서는 뭐 얘기해도 상관이 없죠. 뭐 유리 쪽은 강화 유리인데다가 또 방화 유리도 있어요. 유리 자체가 방화할 수 있는 이제 그 특수 유리인데 그 유리는 다른 유리보다는 좀 비싸요. 비싼 대신에 불이 나면은 뭐 온도에 의해서 이제 그 유리가 뭐 깨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뭐 화재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문이죠. 그런 이제 방화 자동문이 있어요. 방화 자동문.
그런 문이 있고, 또 이제 유리 중에서 이제 이중 유리가 두 짝인 유리. 그건 대부분 뭐 24T, 2.4cm죠 두께가. 대신에 가운데에 어느 정도 비어 있는 공간이 있고, 양 옆으로 이제 강화 유리가 두 장씩 한 장씩 붙는 거죠. 이제 그런 유리도 대부분 이제 거기에 많죠. 대부분 저기 조금 고가인데 굉장히 이제 두껍고 문도 무겁고 또 이제 튼튼해 보여요. 그리고 잘 안 깨져요. 웬만하면은 잘 안 깨지고 또 두꺼워서 그게 이제 온도를 바깥 온도와 안의 온도를 차단할 수가 있어요. 가운데 이제 진공으로 되어 있으니까 유리 사이에. 그래서 온도가 이제 안쪽에는 따뜻하죠. 바깥 유리 한 장밖에 없으면은 밖의 온도가 이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유리가 두껍고 두 장이니까 또 가운데 이제 진공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보온 효과 이제가 굉장히 이제 좋죠. 효과가 저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고가이지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24T도 있고 32T도 있습니다. 3.2cm 그런 유리도 있습니다. 굉장히 무겁죠. 그래서 유리를 이제 유리 공장에서 받아서 이제 현장에 갈 때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힘들죠. 차가 많이 잘 안 나가죠. 무거우니까. 유리 한 장. 그리고 또 천천히 가야지 유리가 또 배송 중에 또 깨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유리를 항상 싣고 다니는 차들 대부분 이제 1톤 트럭에 이렇게 삼각대 이렇게 되어 있는 차들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이제 인테리어 차들, 뭐 유리 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그런 이제 차로 많이 이제 시공을 하러 다니시죠. 유리 시공을 하러 많이 다니시고, 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유리하고 금속하고 같이 하는 그런 이제 복합적인 또 기계도 들어가고 또 전기 쪽도 들어가고 하니까는 그게 이제 복합적인 이제 어찌 보면은 산업이에요. 유리 산업도 되고 금속 산업도 되고 또 전기 산업도 있으니까, 전기 쪽도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단가가 높죠. 자동문 한 개의 단가가 꽤 높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자동문이 또 뭐 여러 가지 종류도 있죠. 뭐 한쪽으로만 열리는 자동문, 그리고 또 양쪽으로 다 열리는 자동문, 또 장애 후 화장실처럼 이제 버튼식 뭐 그런 식도 있고, 또 장애 후 화장실은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문이 닫혀 있으면은 밖에서 문이 안 열려요. 안에 사람이 있으면은 밖에서 그 스위치를 눌러도 안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이 안 열려요. 그런 특수한 어떤 스위치가 이제 내장되어 있죠. 뭐 그런 문들도 있고, 수동 문들도 있고요. 이중 도어도 있고요. 이중 도어는 이제 유리가 도어가 두 장인 거죠. 두 장인데 이제 한쪽으로 다 이제 열리면서 이제 열려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하려고 이제 이중 도어를 하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런 곳도 많이 있어요. 워낙 그 출입구가 좁을 때 뭐 어느 정도 폭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중 도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이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와, 이걸로 엄청 오래 얘기했네요. 그리고 제가 얘기할 거는 이제 오늘이 5월 16일 셋째 주 월요일이 성년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뭐라고 해야지, 이제 성인이 되신 분들, 뭐 장미꽃 한 송이와 뭐, 뭐 이런 것들 이제 드리면서 이제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한다는 그런 날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흔히 말하기로는 이제 교회 오빠라는 게 있어요. 대부분 다 아시지만, 예. 교회 오빠가 많지가 않죠. 극소수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젊은 분들, 저 때만 해도 성비가 대부분 뭐 1대1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또 모르겠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는 뭐 제가 젊을 때, 20대 때, 그때는 거의 1대1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이 더 신앙이 더 많이 이제 조금 탄탄하시죠. 그리고 남자들은 조금 이제 여성들보다는 이제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그때는 많지는 않죠. 그런 통상적으로 대부분 그렇죠.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남자분들이 많지가 않죠. 뭐 저도 그랬으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뭐 체험 신앙도 아니다 보니까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교회 다니시는데, 또 이제 교회 다니시는 여자분들, 자매들 분들은 이제 뭐 교회 다니시는 오빠들이랑 이제 잘 해서 결혼할 생각이 많이 있죠. 왜냐면 같은 신앙을, 기독교, 개신교 같은 신앙을 가지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은 더 걸릴 게 없죠. 뭐 신앙이 튼튼하신 분들이랑 남자분이랑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데, 근데 이제 애로사항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남자분들이 이제 교회 다니시는 남자분들이 그렇게 뭐 특출하신 분들은 이제 뭐 외모도 좋고 신앙도 좋고 또 좋은 직장에 다니시고 그런 분들은 극소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교회 다니시는 자매분들이 쏠림 현상이 일어나죠. 이제 잘생기고 뭐 집안도 빵빵하고 또 학벌도 좋고 또 신앙도 좋고 이런 분들에게 그 교회 다니시는 자매분들이 많이 이제 적어도 뭐 두세 명 정도 이렇게 사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성향이 많으니까 인기가 좋죠. 그런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부분 교회에 뭐 한 명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저기 그런 분이, 남자분이 한 명 있다 그러면은 자매분들이 다 한쪽으로 다 쏠리죠. 그분이랑 잘 지내서 좋은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많은데, 그러니까는 오히려 더 저기 조금 뭐 교회 다니시는 남자분들이 이제 뭐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부족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자매분들이 별 눈길도 안 줘요. 뭐 다 좋은데 뭐 돈도 잘 벌고 또 뭐 신앙도 좋고 뭐 그런데 뭐 외모가 굉장히 좀 안 좋다, 막 키가 작다든지 뚱뚱하다든지 뭐 얼굴이 너무 못생겼다든지 그러면 또 인기가 없어요. 또 얼굴은 잘생겼는데 또 신앙은 좋아요. 근데 이제 돈이 너무 없어. 너무 가난해요. 그리고 뭐 학벌도 별로 안 좋아. 집안 형편도 별로 안 좋아. 그러면 또 인기가 없어요. 또 얼굴도 잘생기고 또 돈도 잘 벌고 또 학벌도 좋고 또 부모님들도 굉장히 잘 사시고, 근데 신앙이 안 좋아요. 신앙이,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적인 부분이 굉장히 약한 분들이 많이 또 있죠. 또 그런 분들은 또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자매분들이 원하는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 이제 자매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이상형이 기본 베이스가 신앙이 신앙이 좋아야 되고 또 당연히 남자니까는 이제 돈도 잘 벌어야 되고 또 사회적인 어떤 위치도 있으니까 또 학벌도 좋아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좋은 직장 다녀야 되고 신앙도 좋아야 되고 거기다가 잘생기기까지 하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죠. 교회에서 보면은 뭔가 하나는 부족하죠. 근데 이제 신앙이 부족하게 되면은 다 좋다라고 그래도 결혼하기가 영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시는 자매분들이 많이 이제 결혼 정년기가 많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또 제가 교회 다닐 때도 20대 때도 어, 누나들이 많이 계셨죠. 좀 나이 조금 있으신 분들 그런 누나들이 많이 계셨죠. 약간 그런 거예요. 자매들은 그래도 뭐 남자들은 뭐 교회 다니시는 남자분들은 딱 한 가지만 보잖아요. 남자들은 대부분. 네. 근데 이제 자매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를 봐야 되잖아요. 가정을 꾸리려 그러면은. 그래서 자매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자매분들이 결혼을 많이 이제 어,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다가 이제 사회 나가 보면은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결혼을 하든지 이제 사귀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애매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생각을 또 하시냐면 자매분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이제 사회 나가 보면은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는 이제 신앙이 부족한 분들도 만나겠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그냥 무교이신 분들, 대부분 무교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분들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본인이 이제 전도해가지고 이제 교회 다니게 하게끔 하면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교제를 하게 되는데 이제 남자들은 이제 여자랑 사귀려고 이제 그때만 이제 연애할 때만 이제 교회 가는 거죠. 그 자매분에 맞춰서 어느 정도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 안 다니시던 분이랑 이제 남자분이랑 교제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결혼하게 되면은 교회 안 가죠. 예, 자신의 옛날 젊을 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이제 결혼하신 자매분들이 이제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고 이제 자신의 배우자 남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교회 다니시는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자매분들만 많이 이제 교회 활동 많이 하시고 남자분들은 뭐 이것저것 뭐 회사 생활도 바쁘고 또 주일날은 또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서 많이 쉬시고 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결혼해서 또 교회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매들도 남편이 이제 교회 안 나가니까 같이 이제 안 나가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주일날 어디 놀러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여행도 많이 가시고 또 놀러도 많이 가시니까 또 애기도 있고 하니까는 이제 애기가 있으면은 외출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교회 생활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젊은 집사님들, 젊은 이제 여집사님들, 남집사님들이 이제 대학 청년부 때는 많은 이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도 이제 저기 성교회, 남성교회, 여성교회로 올라가는 분들이 많지가 않죠. 뭐 10명 중에 뭐 두세 명밖에 커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가 않죠. 그래서 뭐 다른 교회 가서 뭐 이렇게 다른 교회 가도 똑같은 현상이죠. 남자들은
이제 마음에 드는 적당한 남자들은 수가 부족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머릿수 인원수는 1대1이라 그래도 여자분들이 마음에 드는, 신앙도 좋고 뭐 직장 생활도 잘 하시고 또 뭐 외모도 준수하고 그런 분들이 각 교회마다 다 부족하겠죠. 뭐 여자가 10명이면 남자가 뭐 1명 2명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다른 교회 가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자매분들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노처녀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많이 이제 늘게 되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신앙이 튼튼하신 분들도 이제 어쨌든 간에 신앙이 좋은 남자랑 만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여자분들의 어떤 우선순위가 다 있잖아요. 어떤 여자분, 어떤 교회 다니시는 자매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제일 우선순위가 뭐 신앙이다,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 뭐 직업이다, 뭐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선순위가 이제 바뀌는 경향도 많이 생기죠. 자신이 어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30 넘어가고 30 후반 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결혼해야 되니까 30대 초반, 30대 중반 뭐 이렇게 대부분 이제 자기보다 자기 동기들 보면은 뭐 결혼하셔가지고 뭐 자매들 같은 경우 이제 뭐 집사님으로 넘어가고 또 애도 낳고 하면은 이제 급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이제 그렇게 되는 현상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았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어떤 현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뭐 20대, 30대 초반, 중반 때까지도 그런 현상이 많았고, 그래서 교회 그 당시 가보면은 자매들이 많죠. 자매들이 뭐 30대 초반부터 20대 초반까지 많죠.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시는 남자분들이나 교회 다니시는 여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교회 안에서 이성교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을 많이 이제 추구를 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본인이 맞는 사람을 잘 골라서 잘 결혼을 하시는 그런 성향이 많아요.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뭐 전도하기도 하고, 또 전도해서 또 데리고 와서 이제 키우는 거죠. 신앙을 키우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 20대 초반, 중반, 20대 말, 30대 초까지도 교회 생활은 이제 잘 했었는데 신앙이 그렇게 튼튼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리고 30대 초반까지도 그냥 이제 그랬었고, 또 외모도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좀 약간 통통하고 뚱뚱하고, 그리고 또 직업도 변변치 않고, 또 부모들도 저희 부모들도 그렇게 뭐 잘난 분들도 아니고 뭐 사회에 이렇게 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분들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완전 평민의 어떤 가정에서 저를 이렇게 기독교적인 교육으로 양육을 해가지고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20대 때도 교회 다니면은 별 볼 일이 없었죠. 자매들이 거의 눈빛도 안 줬죠. 예. 20대 초반, 중반,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도 거의 뭐 거들떠 보지도 않죠. 왜냐면은 더 좋은 남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저는 직업도 변변치 않고 또 재산도 많이 없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30대 중반, 뭐 30대 후반 정도 됐을 때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신앙이 이제 대기만성형이라서 지금 상태는 굉장히 신앙이 단단해졌죠. 신앙적으로 굉장히 단단해졌죠.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뭐 제가 30대 때나 20대 때 연애를 뭐 그렇게 제가 뭐 열심히 못했거든요. 뭐 만나줘야지 연애를 하잖아요. 제가 뭐 만난 거는 뭐 제가 저기 수필로도 얘기했지만은 거의 뭐 한 번, 두 번, 길어봤자 한 달, 두 달,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에피소드들밖에 없죠. 그러다가 이제 그리고 또 뭐 제가 만난 분들이 다 기독교에 교회 다니시는 자매분들이 아니었었죠. 대부분 다 그냥 세상 여자들이죠. 세상 여자들 만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저런저런 얘기도 하고, 왜냐면은 교회 다니시는 자매분들이 기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는 저랑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연애를 해봐야 되니까 젊을 때, 그래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제 연애를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여자들도 만나보고 또 뭐 이런저런 에피소드들도 많이 이제 만들어 보고 그랬던 성향이 있죠. 근데 이제 연애를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올인 연애를 안 하거든요. 어느 정도 저도 뭐 후위를 도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전히 마음에 드는 여자가 아니고서는 제가 올인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적당히 간만 보는 거죠. 이제 썸만 타는 거죠. 썸만 타다가 이제 연애 감정만 느끼고 적당한 선에서 빠지기도 하고, 뭐 어느 정도 제가 그 루트를 다 아니까 쉽게 빠지지도 않고, 또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어느 정도 이렇게 선을 지키면서 제가 연애 생활을 했죠. 그렇게 해야지만 자매분들, 이제 세상적인 자매분들도 좋고 저도 좋고, 왜냐면은 연애 자체가 이제 결혼 생활을 이분이랑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어찌 보면은 연습하는 계기인데, 서로를 알아가야 되잖아요. 예. 저는 자매를 알아야지만 되는 거고, 자매도 저를 알아야 되지만 되고, 또 자매들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 보면은 한 번에 다 알아요. 한두 시간만 얘기해봐도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남자는 잘 모르죠. 여자가 왜냐면은 다 보여주지 않으니까. 여자분들은 연애할 때도 다 보여주지 않죠.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만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연애를 많이,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난 거죠. 여자 사람을 많이 만난 거죠.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 저런 사람도 만나보고, 그렇게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게 된 거죠. 그래서 30대 후반, 뭐 40대 초반, 요때까지, 이제 요때가 되면서 저도 어느 정도 신앙적인 어떤 이제 가치관이 생기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생기고, 또 재정적으로도 계속 모아왔으니까, 안 쓰고 계속 모아왔으니까 재정적으로도 꿀리진 않죠. 그렇다고 많이 가지지도 않고, 이제 그런 상태가 되고, 외모는 이제 뭐 어쩔 수 바꿀 순 없잖아요. 예. 그래도 제가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동안이기 때문에 적어도 10살 아래로는 봅니다. 그래서 뭐 자랑은 아니지만 뭐 그런 조금 어드밴티지는 조금 있죠. 그래서 그런 점이 있어서 이제 제가 계속 요즘은 성도의 교제는 제가 원해요. 성도의 교제는 원하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딱히 내세울 게 없죠. 이 나이에는 대부분 40대 초반 정도 됐을 때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집도 있어야 되고, 또 직업도 탄탄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여자분들은 결혼하게 되면은 이제 가정을 꾸려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굳이 결혼해가지고 힘들게 살 바에야 이제 다른 남자 찾는 거죠. 왜냐면은 남자가 뭐 지금 2,500만, 뭐 결혼 정년기 뭐 한 1,000만 명 된다 그러면은 1,000만 명 중에 다른 사람 한 명 만나면 되는 거니까, 굳이 이 남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남자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또 20대 중반이나 뭐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나 이런 뭐 젊은 분이랑 또 잘 연애해가지고 결혼하면은 또 되니까 점점 이제 그게 줄어들죠. 저도 어찌 보면은. 그래도 저는 뭐 어,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뭐 이렇게 갈급함은 없어요. 예. 이제 대신에 이제 그런 거는 있어요. 예. 음, 결혼을 하게 되면은 제 인생의 동반자가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인생을 더 재밌게 살 수가 있죠. 재밌게 산다기보다는 더 윤택하게 살 수가 있죠. 결혼 생활 같이 이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이제 배우자가 생기게 된다면은, 저를 도와줄 조력자가 생기게 된다면은 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조력자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이렇게 짝지어준 그런 분이 안 생긴다고 해도 그걸로 인해서 제가 뭐 실망하거나 낙심한 거는 그런 건 없어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어찌 보면은. 왜냐면 혼자 지금 생활을 해도 뭐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니까 굳이 여자분이랑 결혼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해도, 하게 된다면은 좋고 안 하게 돼도 별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제 뭐 혼자 살게 되더라도 또 혼자 살게 되는 것도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결혼하신 분들도 제가 다 알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아마 나가갈 것 같아요. 또 왜냐면은 결혼 정년기를 이제 어느 정도 놓쳤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상태로는 3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 정도까지는 결혼을 대부분 이제 하시죠. 여자분들도 3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 정도면은 다 결혼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요거 지나간 다음에 또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뭐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는 있잖아요. 연애는 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데 연애도 여자에 대한 어떤 끌림이 있어야지만 연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뭐 20대 30대 때는 이제 호기심도 많고 뭐 그런 것도 있었으니까는 이제 여자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뭐 알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 현저히 떨어졌죠. 20대 30대 때보다는 현저히 떨어졌죠. 왜냐면 제가 밥도 다 해먹고 뭐 요리도 다 하고 또 제가 다 요리할 수 알고
또 빨래나 청소도 제가 다 하고 뭐 집안 가정 일을 제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제 여자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배우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더 이득이 이제 지금 상태는 없으니까, 이제 연애만이라도 하면 어떻겠느냐, 그 얘기죠. 그것도 어찌 보면은 연애해가지고 뭐 좋은데 놀러 가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것도 어찌 보면은 남녀간에 만나면은 목적이 남자는 목적이 한 가지예요. 한 가지니까 그런 목적이 저는 어느 정도 많이 현저히 낮아져 버려서, 굳이 제가 좋아하는 교제하고 싶은 애인과 같이 안 가더라도 혼자서도 재밌게 놀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또 같이 가게 되면 좋죠. 또 이렇게 맞춰가면서 또 재밌기도 하고, 또 이성이랑 같이 어디 여행 가거나 하게 되면 좋죠. 근데 이제 남자들은 대부분 여자랑 여행 가는 목적은 뭐 그런 거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그게 이제 현저히 떨어졌죠. 그러니까는 굳이 여자랑 여행 안 가도 된다는 거죠. 남자들끼리 가서 놀아도 되는데, 남자들 대부분 가정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많고 하니까 안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는 그 본인이 원하는 그런 어떤 추구하는 것들이 다 다양해지고 다들 세분화돼 버려서 같은 한 목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또 뭐 특별하게 좋아하는 분야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하니까는 그냥 저는 이렇게 생활하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혼자 가서 여행하면서 이 여행을 즐기는 것과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서 여행을 즐기는 그런 어떤 게 많이 달라요. 혼자서 여행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원하는 것들, 본인이 보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더 풍족히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자연을 더 많이 만끽할 수가 있고, 본인의 어떤 시간을 더 자유롭게 충분하게 여행을 하면서 즐길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사람이랑 뭐 남자든 여자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같이 가게 되면은 사람들끼리 가는 거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상관은 없어요. 이제 거기 가서 그 사람이랑 이제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또 이런저런 이제 사람을 또 알게 되기도 하고, 또 서로 간에 어떤 인간적인 그런 어떤 것들을 많이 이제 공유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고 저 사람은 저걸 좋아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뭐 이런저런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뭐 세상적인 대화도 하게 되고, 뭐 미래에 대한 이런 것도 얘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관심 분야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공유를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이 유튜브가 생김으로 인해서 자신이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게 되는 성향이 대부분 많아졌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딱 보고 싶지 않은 거는 그 후로는 또 안 보잖아요. 그게 더 사람들이 완전히 어쩌면 보면은 정형화가 되고 딱 형틀이 잡혔기 때문에, 굳이 사람을 만나지 않고서도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좋아하는, 본인이 뭐 듣고 싶어하는, 본인이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되고, 본인의 시간을 더 많이 완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보를 다 공유가 되어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또 혼자서도 얼마든지 이제 세상 삶을 즐길 수가 있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어, 체계가 잡혀졌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완전히 다 어찌 보면 정보가 다 완전히 오픈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어, 더 이상 뭐 필요를 채우려고 어떤 사람을 만나다든지 더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어떤 돈이나 시간을 투자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하지 않고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살기는 좋아졌지만 그러나 이제 인간적인 부분 어떤 정서적인 부분은 많이 메말라져 버렸죠. 사람들끼리 만나서 뭐 이런저런 뭐 얘기도 하고 또 저런저런 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서로 공유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공유하기가 많이 이제 시간적인 부분들이 많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본인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거리도 많고 뭐 영화 같은 것도 볼 수 있잖아. 뭐 이런저런 넷플릭스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혼자서 보낼 시간들이 너무 24시간이 꽉 채워져 버려서 굳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거저거 안 해도 되니까 그런 시간들이 자신의 어떤 인생의 시간들을 더 만끽하면서 지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점점점 개인화가 되고 점점점 어떤 사람들끼리 어울리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여건이 갖춰지다 보니까는 더 살기는 좋지만 그러나 이제 정서적으로 많이 이제 메말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은 있어요. 저기 세상적인 분들은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찾으려고 더 노력을 하겠죠. 정서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만족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이제 크리스찬인 저는 그 정서적인 부분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충분하게 어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성령님과의 교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하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 간의 어떤 정서적인 교류를 나누는 것보다도 더 풍부하게 더 많이 정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공유를 하고 나의 마음도 얘기하고 어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감싸 안아 주시고 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해 주시니까 크리스찬인 분들은 더 감정이 풍부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크리스찬인 분들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설교 내용도 듣기도 하고 또 본인의 어떤 신앙을 더 탄탄하게 하기도 하고 또 찬송도 부르기도 하고 또 찬양을 듣기도 하고 찬송을 또 듣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어떤 갈급함을 채워갈 수가 있고 또 뭐 그런 이제 방법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은 지금 현재에서는 제가 볼 때는 살기가 굉장히 좋죠. 부족함이 없죠. 다 채워주시니까. 정서적으로 메마른 게 없죠.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또 자연과 함께 이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막 가는 이게 막 너무 많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너무 재밌고 세상 사는 게 너무 재밌고 너무 익사이팅하고 굉장히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어요. 하루하루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가 완전히 돈독하니까 예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세상적인 어떤 크리스찬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느끼니까 지금 알게 되고 지금 함께하는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들이 그것들을 누리는 게 너무 풍족하고 너무 이렇게 신나니까 약간 취했다고 볼 수도 있죠. 성령님의 사랑에 취해버린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취해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다른 인간적인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이 필요 없게 된 거죠. 어찌 보면은. 왜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이 너무 다 크게 내가 그걸 느끼고 내가 항상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해버리는 게 아니라 항상 갖고 있으니까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도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아가페 사랑이 너무 다 크니까 이거는 어떻게 양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걸 제가 매일 받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너무 행복한 거죠. 행복을 주체할 수가 없죠. 감당치 못할 행복을 받고 있는 거죠. 그걸 제가 매일매일 느끼고 매일매일 기쁘고 매일매일 이런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죠. 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이런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이렇게 좋은 자연 환경에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